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이ren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영상도 상당히 제작 요청이 있었던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과 베지터의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와 그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오공의 아버지가 버독이고 베지터의 아버지가 베지터 왕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공식 자료의 부족한 점은 제 생각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결론이 아닌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어인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사이어인들은 하도 먹어서 식량난에 멸망한 것은 사이어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7 우주에는 31개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별이 있었습니다. 원래 행성 사다라라는 별에 살고 있었지만 사이어인들의 내전 때문에 그 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새로운 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성 플랜트라는 별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별의 주민들과 처음에는 함께 잘 살고 있다가 결국은 사이어인들이 그 별의 민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 행성 자체를 차지하고 행성의 이름도 행성 베지터라고 바꾸게 됩니다. 행성 베지터가 아니라 혹성 베지터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성이라는 게 일본말이고 한국말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행성 베지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행성 베지터에서 사이어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행성 사다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전에 영상으로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이어인들은 콜드 대왕과 프리저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사이어인들의 힘은 점점 커져만 갔고, 가끔씩이지만 베지터나 브로리와 같이 강한 사이어인들도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설이긴 하지만요, 슈퍼 사이어인과 슈퍼 사이어인 갓이라는 이야기도 분명 프리저 입장에서는 찝찝했을 것 같고요.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방귀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어인이기 때문에 프리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하지만 아마도 콜드 대왕 때부터 맺었던 사이어인들과의 파트너십 관계 때문인지 사이어인들을 없애버리기에는 프리저도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프리저는 파괴신 비루스의 동의까지 얻고 꼴보기 싫은 행성 베지터를 폭발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기준이기는 하지만요, 원작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베지터 왕과 엘리트 대원들은 프리저를 죽이려고 프리저가 있는 우주선 방까지 들어가게 되지만 베지터 왕은 프리저의 단 일격에 쓰러지게 되고 베지터 왕과 함께했던 우수한 사이어인 엘리트들도요, 여기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드래곤볼에서도 명장면 중에 하나죠. 프리저가 행성 베지터, 버독, 그리고 모든 사이어인들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사이어인들의 마지막 이야기고, 이렇게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과 베지터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지터 왕 3세도 모두 죽게 됩니다. 네? 역사 이야기는 됐고 이제 전투력 이야기 좀 해달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이어인들의 역사보다는 베지터 왕과 버독의 전투력이 더 궁금하겠죠. 이 둘의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버독 스페셜 애니메이션은 정사가 아니에요. 드래곤볼 마이너스와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버독 스페셜은 더 이상 정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버독 스페셜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가는 쓸데없이 왜 우리의 버독 이야기를 건드린 이후에 또 버독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고 사이어인들의 과거 설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우선 지금 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지터 왕의 전투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000 이상의 18,000 이하입니다. 네? 이렇게 성의 없이 이야기할 거면 차라리 전투력 1에서 전투력 53만 사이라고 하지 라고요. 범위를 조금씩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선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라데츠의 전투력이 1500 정도이고 네퍼의 전투력이 4000 정도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태어났을 때의 전투력을 기준으로 하급 전사, 중급 전사, 상급 전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급 전사였던 베지터 왕도 이 둘보다는 전투력이 높지 않을까요? 또 베지터 왕이 리드를 해서 프리저를 공격하러 간 부분을 봐도요, 아마도 사이어인들 중에서는 베지터 왕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프리저를 공격했을 때도 가장 먼저 베지터 왕이 달려들었었겠죠. 나메크성에서 프리저가 베지터와 싸우고 있을 때 프리저가 변신을 하기 전에 베지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베지터 왕과 싸울 때도 변신을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이죠. 풀이를 해보자면 아마도 사이어인들 중에서 가장 강한 베지터 왕과 싸울 때도 자신은 변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은 그만큼 강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추가로 베지터와 프리저의 대화를 계속 보면요, 베지터가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이미 어렸을 때 왕의 전투력을 뛰어넘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장 예전에 베지터의 전투력을 알 수 있는 것이 베지터가 지구에 왔을 때의 전투력이죠. 이때의 베지터의 전투력이 약 18,000이었고 우리는 도도리아와 자봉의 대화로서 베지터의 전투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지터가 어렸을 때부터 전투력이 전혀 늘지 않았다 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요,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베지터 왕은 전투력 4,000 이상의 18,000 이하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네퍼와 베지터 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베지터 왕의 전투력은 아마도 10,000에서 14,00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지터가 어린 시절부터 실전에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 전투력이 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또 프리저 편에서도 많이 느꼈지만요, 우주인들을 보면 갑자기 전투력이 몇 배씩 뛰고 그런 거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상당한 시간 큐이와 베지터의 전투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봐도요, 성인이 된 이후에 베지터에게 큰 파워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 시절 베지터가 전방에서 싸웠을 때의 전투력이 10,000에서 14,000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서 보면요, 브로리는 베지터 이상의 전투력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이어인의 왕자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브로리의 전투력은 아기로 치면 정말 엄청 강해 보입니다. 행성 범퍼에서 어린 시절 등장했던 브로리의 전투력을 보면 그때가 92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브로리는 아기였을 때도 그렇고 전투력이 막 2배씩 상승하고 반으로 떨어지고 반복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봐도 브로리의 전투력은 1000단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베지터 왕이 브로리를 우주로 보냈을 때 파라거스는 엄청 분노를 했지만 그 분노한 상황 속에서도 베지터 왕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지터 왕이 파라거스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요, 어차피 파라거스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베지터 왕에게 한 방 날리고 도망가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만이라고 해도 전투력이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손오공이 라데츠에게 죽고 뱀길을 달려서 개왕에게 수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의 전투력이 8,000입니다. 베지터 왕은 개왕에게 수련받은 사이어인보다 강하다는 거죠. 상당히 강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버독의 전투력. 기본적으로 버독의 전투력은 약 10,000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버독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 브로리를 보면요, 전투력 10,000을 가지고 있는 버독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버독 스페셜이 정사라면은 전투력 많이 납득이 되지만 버독 스페셜은 정사가 아니거든요. 버독은 언제나 그랬듯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전사인 네퍼의 전투력이 4,000인데 하급 전사 중에서 조금 강하다고 해도 버독의 전투력이 4,000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숫자죠.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버독의 전투력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온 버독이 아내 기네에게 라데츠는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자 기네가 말하기에 라데츠는 베지터와 함께 우주로 갔다고 합니다. 아니, 상급 전사이고 사이어인의 왕자인 베지터가 중급 전사 네퍼는 이해가 가는데요, 왜 생뚱맞게 하급 전사인 버독의 아들을 데리고 우주로 갔을까요? 라데츠가 손오공을 찾으러 지구에 왔을 때 손오공과의 싸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인류 전사라고 말이죠. 라데츠, 그러면 제베맨들도 다 인류 전사냐?
아마 라데츠는 전투력 때문에 인류 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베지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류 전사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었어요. 베지터가 사이어인의 왕자이고 상급 전사인데 어떻게 라데츠와 함께 팀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베지터 왕과 버독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베지터와 라데츠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네퍼를 보면요, 네퍼의 전투력이 40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급 전사가 전투력 4000 정도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퍼는 명문 출신 엘리트 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꼭 전투력뿐만이 아니라 항상 베지터 왕족을 보호해왔던 가문의 자손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라데츠와 네퍼는 베지터의 친위대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투력과 상관없이 인류 또는 엘리트 전사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이어인들은 보편적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투력 기준으로 하급 전사, 중급 전사, 상급 전사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왕족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계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버독이 중급 전사인 네퍼 전투력 4000 이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오브 버독에 수록되어 있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인터뷰를 보면요, 상급 전사는 베지터와 베지터 왕 뿐이고 중급 전사라고 해도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네퍼 정도가 겨우 중급 전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요, 아마 중급 전사의 기준은 더 높지만 네퍼가 명문 출신이고 베지터의 친위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중급 전사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버독에 관한 인터뷰를 보면요, 버독은 하급 전사이기는 하지만 하급 전사 중에서는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급 전사인 버독이 전투력 많은 진짜 오버인 것 같고요. 또 하급 전사이기 때문에 네퍼의 전투력 2배에 간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하기 힘들고요. 역시 버독의 전투력을 상식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평소에 버독의 전투력은 5000 정도였지만 또 혼자서 프리저의 여러 부하들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요, 아마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전투나 계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큰 파워업을 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전투 한정으로만 봤을 때는 버독의 전투력이 10,000 가까이 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베지터 왕이 별동대를 데리고 프리저를 공격할 시기에 버독은 우주선 밖에서 프리저의 다른 부하들을 상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베지터 왕과 버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이 함께 프리저를 소탕하러 나왔다가 베지터 왕과 별동대가 프리저를 처리하는 동안 버독은 우주선 밖에서 대기권에서 프리저의 부하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예전 이야기라 추측이기는 하지만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드래곤볼에서 프리퀄 이야기 좀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버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 오브 버독이 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사 아니에요. 비정사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if 스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사가 아니라 if 스토리예요. 이번 영상 정리합니다. 프리저는 슈퍼사이어인과 슈퍼사이어인 갓에 대한 존재가 너무나 찝찝했고요. 또 계속 강해지고 전투에 정신 나간 사이어인들이 언제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비루스의 허락을 받고 사이어인들을 전멸시킵니다. 프리저의 감은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사이어인들이, 그러니까 손오공 베지터가 계속해서 프리저를 힘들게 하고 있죠. 베지터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지터 왕 3세는 전투력 10,000에서 14,000 정도이고요. 버독의 전투력은 약 5,000 정도이고 마지막 전투 직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전투력이 10,000 가까이 상승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베지터 왕과 버독의 전투력이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베지터 왕과 버독은 프리저를 처리하려고 함께 행동을 한 것일까요? 프리저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이어인인데 베지터, 네퍼, 라데츠는 왜 살려둔 것일까요? 역시 전설의 슈퍼사이어인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고 겨우 3명의 사이어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드래곤볼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